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면 남북 군사합의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요. 왜 그런데 김여정이 계속 나서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대북전단 이거 아주 불쾌하다. 문제 많다. 그리고 그런 표현도 했어요. 말리는 놈이 더 밉다. 놈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 표현의 자유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놔둔다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합의들 다 파기할 수도 있다. 특히 군사 합의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지금 대북 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을 택해서 북한으로 보내는데 대북 전단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보내게 해달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요. 일단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북전단 보내는 것 백해 무익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관련 녹취를 좀 듣고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죠. 평양으로요. 뭐 사실 4월 9일 날 드론을 보냈고 통일부 김연천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김여정이 오늘 그 솔직한 데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저는 이번에 에드벌룬보다는 에드벌룬 작년에도 12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3차밖에 안 보냈는데 지금 난리고 노동신문에다가 김여정이까지 나와가지고 아마 에드벌룬에 보내는 것도 문제있지만 저는 4월 9일 날 드론 때문에 저 난리치는 않느냐. 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년에 적으면 7, 8차례, 많으면 10차례 정도 보낸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갈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도대체 이게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받길래 이렇게 나서는 걸까 하는 것 하나고요. 보내는 것 막아야 되는가? 막는 게 옳은 건가? 그리고 막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김여정이 저런 표현을 쓸 정도로 대북 전단에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제가 느낄 때는 지난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당선된 말하자면 그 지성호, 예, 위중하다, 예. 굉장히 생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보로 판명됐지만 그 배경으로 보면 북한 사회가 과거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40일 정도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것도 없던 것이 이번에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풍선으로 띄우는 경우에 사실은 바람에 밀려서 다시 남쪽으로 거의 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만 김포나 강화 쪽에 다시
남측으로 가는 데 비해서 예. 방금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드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신의 핵무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예. 그런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기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연결되었을 때 정말 이제 북한 체제 안에서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과연 띄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자와 우, 즉 극자와 극우 모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한 사회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웃 국가인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남북 관계가 흔들린 정도라면 사실은 남한 정부가 개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 막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저 문제를 볼 필요는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업시장 저게 국경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두 가지 점을 한번 보면은 왜 이 시점에서 김 회장 부부장이 예. 나서서 했는가를 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31일 날 했던 것을 지금 문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했을 텐데 왜 며칠 지나서 했을까라는 점. 그다음에 김 회장 부부장이 이번에는 통신회나 노동신문회까지 게재를 하면서 이 공식적인 언급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안에는 기본적인 어떤 대화에 대한 어떤 방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삐라 살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정부는 잇따라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일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건 적절치 않다. 통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어떤 법체계 뭐 이런까지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하나의 그 축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고도화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는 일본 말이니까 전단이라고 하죠. 서정 변호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북한 인권 백서 작업에도 좀 참여하고 해서 예. 저 부분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은 이제 뭐 북한 정권의 그 실체를 밝히고 예. 또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우수성 이렇게 밝히는 내용들이 주류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음란에 가까운 뭐 그런 내용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게 음란은 제가 못 봤고요.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적은 거는요. 결국 이제 북한에 저는 김여정 명예의 그 담아 있잖아요. 글이 예. 상당히 그 적반하장이고 아나무인이다. 예.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정말 이게 그 아나무인 적반하장이다. 왜 적반하장이냐? 북한이 이게 오히려 협정을 다 어겼어요. 지피의 총격 또는 이제 그 탄도미사일 전부 이게 협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전단을 뿌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탈북민 민간단체가 뿌린 걸 못 막은 것 뿐이지 결국에 우리 정부가 위반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놓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도 저는 이게 답답해요. 이게 백해무익이 아닙니다. 제가 적었지만 이 전단은요 상당히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이게 북한의 민주화를 장기적으로 이게 촉진시켜서 3대 세습 독재 체제 레짐 체인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이게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겁내고 부담스러워하는 어떻게든 이게 막으려고 하는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런 수단입니다. 결국 이 북한의 저는 민주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걸 봤을 때 이게 백해무익이 아니고 저는 뭐 탈북민 단체들이 뿌리는 걸 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처벌해서 막는다.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대하고 너무 이게 북한의 눈치 보기, 이 통일부의 자세가 아쉽다. 이래 봅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김한규 변호사, 지금 북한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그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례적으로 좀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초실세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나온 걸 봤을 때는 이런 전단이 지금 배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동요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무시할 정도의 영향력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친 용어를 쓰면서 그 우리 정부를 자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북한에 사실은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 더 나아가서 근데 사실 이게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평화적 통일에 지금 도움이 되는지는 또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소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간에 이 탈북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제한은 하되 그 정부가 나서서 좀 제한을 하는 필요성이 있고 이 양자를 어떻게 조율할까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분명히 이 무차별적으로 반포되는 이 대북 전단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감안하면은 좀 우리 정부도 좀 약간은 좀 나서는 모양새는 필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전국 때 3월 달에 지금 뭐 그 방사포 쏴대고 이런 건 북한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북한의 한마디에 우리 정부가 곧바로 또 순응하는 모습 보이게 되는 것도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갑 실장 왜 요즘에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번이 3번째거든요. 저는 실질적인 굉장히 위상을 찾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것,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예. 그것을 그 북한 내부에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굉장히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북한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발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정부도 분명히 그 부분에도 유감 표명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군사 합의 위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전략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직책을 넘어서 네.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여정이라고 하는 백두혈통의 어떤 존재가 있고 네. 또 대남 사업을 하는 사람의 발표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여정의 담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40일간의 공백 속에서 사실은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논의되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이제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고 예.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어떤 병고 사태 뭐 물론 그런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데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하게 자기의 의중을 믿고 할 수 있는 혈족, 말하면 백두혈통의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로서 김여정을 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격한 말을 함으로써 내부 통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하나를 김정은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 김여정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명기 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표현은 좀 고약하게 많이 했어요. 뭐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오히려 박지원 전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협박이 아니라 대화 신호로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면이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투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수습 불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갈등이 고조되다가 나중에 수습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맡기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를 대비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 거고요. 툭합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모든 나쁜 역할은 전부 다 나쁜 얘기, 나쁜 입, 고약한 얘기는 전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또 전체의 맥락을 보다가 보면은 앞에 우리는 자꾸 삐라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뭐냐? 군사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를 갖다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삐려갖고 저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이들이 어쩌면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후반부에 있고 그런데 총격을 해도 우리가 휘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다가 보니까 트집을 자꾸 잡아서 잡은 게 삐라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아까 앵커님에서 얘기하셨듯이 뭔가 결국은 대화의 시도도 뒤쪽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없이 한쪽에서는 열려져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저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우리 만나면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렇게 눈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정부 반응 한번 보시죠.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긴 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좀 신변에 이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그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대북 전단이 뭐냐? 우리가 보낸 탈북자들 보낸 대북 전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인민의 나그네 북한이라고 인민의 생지역이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예, 예. 정말 그런 곳인지 단 한 번이라도 예.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 편지 한 번 소식을 전하겠다. 예. 이게 대북 전단입니다. 예. 김정은이 아킬레스 건은 뭐인가? 가장 약한 고리가 뭔가? 거짓과 위선자의 가장 약한 거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대북 전단이 이렇게 북한이 무서워한 줄은 이제 알았다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입장을 들어봤는데 예, 서정욱 변호사. 결국 이제 저기 뭐 인터뷰에도 나오지만요. 옛날에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남한의 60만 대군은 두렵지 않다. 예. 근데 3만 탈북자 있죠. 예. 이분이 가장 북한 체제 유지에 두려운 존재다. 이런 데 그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북한에서는 저 전단이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그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뿌린 게요. 주된 내용은 이제 그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저기 위선자 김정은.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데 그 탈북민의 전단을 자꾸 이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북한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식의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북한의 반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통일부가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부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보내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 법안을 통일부가 만지작거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저거 자체가 이제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유의 권한이라고 하는 자기 표현의 권한이 얼마나 접촉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그것 자체가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국가보안법적 요소의 보충이든 아니면 어떤 전반적으로 지나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가면 상당히 쟁론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외통이라든지 법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토론과 말하자면 그 실제적으로 통일부의 의지만큼 법안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퀘스천 마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가한다면서 전단을 살포한 지역에 만약에 무력 도발이라도 가한다면 접경 지역 주민들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은갑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그 현지 거주민들에 대한 생명을 또 이것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내서 관련 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그 합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통일부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전단도 안 보내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다가 어떤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그렇다면 현지 거주민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 생명. 일전에 북한에서는 실제 대북 전단 관련해서 고사포를 쏜 적이 있죠. 그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저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남북 간의 대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지 대화가 되고 뭔가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안 되면은 북한에서 응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전향적인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 법안 이런 것도 그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입법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법안 만드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서정욱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김학의 변호사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이 탈북민에 대한 탈북민도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이런 어떤 표현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요새 SNS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라든가 하여간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북한 인권의 참상에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까도 정부도 지적했지만은 굉장히 거기 현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히 유해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그것도 거의 60년대, 70년대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전단지 살포는요. 사실 이 방법을 이런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거든요. 이 정도는 이 특정 행위의 제한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제한은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정하게 되면은 또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법률을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되니까 대신 이런 행위 자체죠. 행위를 특정 좀 한정해서 지역도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말고 좀 특정하게 되면은 그런 정도는 좀 그런 필요가 정도는 있지 가능하지 않을까?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북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이번에 21대 국회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지성호 의원은 전단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도 주민들의 알 권리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단 보내는 행위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번에 김정은 건강설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 얘기해서 좀 사과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정보위원회 가겠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서 내가 미처 체크 못했던 실수도 걸러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한번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제가 북한의 평양의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이런 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겸임 상위를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위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미처 이제 체크를 못했던 작은 실수도 이제 다시 한번 걸러볼 수 있지 않을까. 김영준 정보위라든지 이런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뭐 겸임 상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비상설이니까 뭐 어느 상임위원회 하나 소속돼 있고 정보위 같은데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그건 누가 배정합니까? 실제로 뭐 원내대표단에서 배정을 할 텐데 상임위 배정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비밀 그런 어떤 내용 국민에게 바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자 했을 때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답하는 것인데 물론 지성호 의원이 이제 뭐 탈북자 출신이라고 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연관성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그와 같은 어떤 자기의 지향들이 이제 말하자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실제적으로 한 방향으로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에 저는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초선보다는 재선이라든지 좀 더 많이 그런 그와 같은 정보를 다룰 줄 만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단순히 북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보위에 보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군요. 정웅갑 실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말의 엄중함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연 며칠 사이에 그러면 지성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깨우치고 정말 국가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여기는 또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미덥지 않거라고 그렇다면은 국정원에서 정부의 보고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예. 굳이 그렇게 수시로 가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위원장이나 간사 중심으로 움직인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상대 저쪽에 툴이 있을 거는 맞아요. 피감기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당 차원에서도 글쎄요. 지성 의원을 과연 그쪽에 본인이 가고자 한다고 해서 보내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난번에 김정은 사망 99% 확신한다고 했다가 망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잘못돼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정보위원회 가서 그런 실수 안 하도록 걸러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 보면 정치인 다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서정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그 지성호나 또 태영호 공사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잘 저희가 역할을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이든 국방이든 저는 이게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이분들이 다른 상임위보다 주 전공이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화 이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북한 지금 현 정권하고는 가장 적대적인 대칭점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정보를 준다 해서 뭐 북한하고 내통할 가능성이나 이럴 가능성이 더 오히려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국민이 태영호 공사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지성호 이분은 이제 그 비례 의원인데 그래도 국민이 뽑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저희 일반 국민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회의원인데 왜 특수하게 인정합니까? 이분들에게 왜 정보를 못 가야 됩니까? 보통 이게 못 가는 이유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북한에 알려줄까 싶어서 안 하는 거지. 저는 이게 다른 이유가 없다 봐요. 따라서 제대로 된 이게 역할을 위해서는 상임위 배제를 할 이유가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최명기 원장. 근데 저는 비밀을 지키는 건 습관이더라고요. 비밀을 지키는 거는 상당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환자에 대한 비밀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밀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의사도 환자에 대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이 비밀을 지키는 습관, 그것도 안보와 관계되어 있는 비밀을 지키는 습관이 조금 더 그게 어떤 본인의 몸에 맞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시면은 우리가 또 그거를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고 최근에 나는 정보위에 가겠다라고 발표하신 거는 왠지 아직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또 중요한 역할은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새터민들한테 어떤 기둥이 되어주시는 역할이 사실은 정보위에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터민 분들께서 우리 그 북한에 그 선전물을 갖다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새터민 분들이 우리 방송을 봤으면 좀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저분들도 다 모르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진짜 저거를 보내야만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왔던 곳에 보내고 싶고 빨리 통일이 돼서 돌아가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으셔서 그래요. 그 힘든 삶을 갖다 좀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되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